네,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안 아이비 온라인 세미나 참석에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사전에 예고드렸던 컨텐츠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희 IB 파이널 고득점은 결국 내신 관리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강승재 팀장님께서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킨 경험이 없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IB로 진학하는 명문대학 입시를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저희 학생들의 원서 준비부터 리포팅까지 총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강승원 팀장님을 모셔서 계속 자격자가 증가되고 있는 12년 특례 학생들의 최상위권 입시와 카이스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컨텐츠 자체가 다른 곳에서는 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온라인 강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일단 저희 세안 아카데미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세안 아카데미를 소개해드린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홍콩대학,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이 150개나 달하는 일본의 명문대학, 그리고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례 상위권 서류 전형 평가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27년 된 교육기관입니다. 이 서류평가 입시 위주의 글로벌 명문대학 진학에 있어서 우리 세안아카데미는 학생들의 졸업 전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의 진학 지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교 입학부터 혹은 입학 전부터 목표 대학과 관심 전공에 대한 조기 설정부터 IB 과목 선택과 최종 시험 준비까지 함께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세안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학생들은 2,000명이나 되고요. 컨설팅에서는 537명, SAT에서는 415명, IB에서는 560명, 토플에서는 2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세안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 이상의 수강생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가장 많은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세안 아카데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입시 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특히 IB 분야에서는 연간 꼼꼼하게 저희가 학생들이 세안 아카데미를 통해서 IB 과목 선택부터 혹은 과목 선택이 예정되어 있는 과목의 파운데이션부터 그리고 과목 선택 그리고 선행 과정 그리고 꾸준한 GPA 관리 그리고 1대1 커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시험 대비까지 저희가 애뉴얼 플랜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세안 아카데미의 노하우가 많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곧 가을에 개강을 하게 되는 IBP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개강은 9월 30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전 교과목이 이제 개강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을 관리하면서 실전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수업과 함께 모든 과목 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뒤에서 강승재 팀장님께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9월 30일 날 개강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예정된 순서, 급변하는 IB 디플로마에 대한 학습 전략과 내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실 저희 강승재 팀장님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승재입니다. 네, 산학카데미 IB팀의 강승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 어떤 것들 좀 준비해 놨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2023년도 5월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에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학년별로 우리 프리-IB나 11, 12학년 학생들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저희 세안 IB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세안 아비 팀장님은 저희 세안 아카데미에서 2014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거기다가 같이 계시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이나 생물 선생님도 2014년부터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세안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아이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요. 본인도 아이비 학교 출신자입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혹은 이제 특례의 선배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오늘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비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네. 예,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강승재입니다. 네, 선배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어려 보이지만 저도 어느덧 38이 됐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네요. 자, 제 설명할 컨텍스트는 요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2023년과 2024년 아무래도 좀 격변의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그래서 IBDP가 급변하게 됐는데 이 급변한 IBDP로 막 어떻게 학습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프로그램 소개 간단하게 저희 양재욱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IBP라 그럽니다. IB 빌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IB 빌더 프로그램의 특징은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거죠.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문제 풀이로 위주로 수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념은 크게 사전 녹화된 강의 24강과 실시간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학습 관리 피드백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뭐가 틀렸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른 어세스먼트 리포트가 4주 단위로 발송되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완벽한 내신 관리 7점을 위한 내신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30일날 개강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표는 계속 공지가 될 예정인데요. 네, 시간표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두 가지죠. 자, 이번 설명에 참석한 학생들에 한해서 최대 10% 할인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혜택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IB 교사 출신입니다. IB를 했었지만 IB를 교사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1대1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서 1대1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학생들의 지금 성취도 지금 우리 학생들 수준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번 처음 설명 참석자 한해서는 저희 세안 IB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단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평가를 보기 희망한 학생들은 저희 플러스톡 세안 아이비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또 프로그램 PM7 1대1 수업이 가능합니다. 1대1로 학생들 필요한 학생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TOK가 9월 중순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건데요. TOK 에세이 그리고 TOK 익스비션 저희 브라이언 리 선생님이랑 수업이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요번 설명에는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 위한 설명회라고 한다면요. 사실 지금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와 그리고 3일 뒤 줌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샘플 강의, 공개 강의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네, 공개 강의를 희망하시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IB에서 나와 있는 팩트와 그리고 수치를 바탕으로 2023년 도대체 IB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실제로 보시면 2월 13일 날 지금 IBO에서 올렸고요.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게 6월 6일이라고 합니다. IB선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The IB intends to set the distribution of award grade to the pre-pandemic level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말하는 것은 IB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IB는 이제 프리 팬데믹 다시 말해서 2020년도 전으로 2020년 전으로 점수를 되돌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distribution of awarded grade가 close to pre-pandemic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점수죠. 과목별 점수가 이제는 pre-pandemic 레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9년도 때로 IB 과목별 점수도 돌아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IB 점수를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골자는 이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University with University Expecta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IB도 credibility, 신빙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는 시험을 본 해도 있고 어떤 학교는 시험을 본 적도 있고 안 본 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이 코로나 시기 때는 IB 점수가 굉장히 높았죠. 흔히 말해서 저희는 IB 점수가 인플레이션, 다시 IB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학교에서는 이 IB 점수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크레더빌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IB 점수의 조정, 아무래도 조금 매니퓰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당연히 변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고로 마지막 네 번째 result for the May 2012는 November 2022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점수가 2019년대로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결과 뭘 바탕으로 얘기를 해본다? 2023년도 IB 점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요. 2024년 메이 이그잼 결과입니다. 자, 요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는요. IB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previous 코로나 시기죠. 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점수가 29.65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0년, 21년, 22년 됐을 때 와우, 2022년에 평균 점수가 거의 10%가 올랐어요. 32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45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원래 275명인데 와 772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코로나 시기까지는 엄청나게 점수를 받기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2023년은 다 깨졌어요. 그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2023년도에는 평균 점수가 2022년 대비 한 5%가 떨어졌습니다. 30.24로 떨어졌고요. 45점 만점자 같은 경우에도 772명이었는데 179명으로 한 80% 정도가 감소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 결과로만 봤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분명히 2023년도가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보다 평균 점수는 2%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45점 만점자는 한 30% 적긴 해요. 근데 요걸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IB 점수는 돌아가겠구나. We'll be back to 2019이겠구나. IB 평균 점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첫 번째로는 이제 과목별로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IB 점수도 7점 받는 거, 6점 받는 거, 그레이드 바운더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 그러면 피직스는 69점 이상, 그러니까 평균점, 그러니까 피직스, 페이퍼 1, 페이퍼 2, I를 합쳐가지고 69점 이상 받아야 7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 그레이드 바운더리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69점 받으면 7점인데 이제는 72점 받아야 7점이다. 이 그레이드 바운더리를 조정한다. 그레이드 바운더리를 올려줄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결과가 있다 그러면 원인도 있겠죠. 자, 우리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도대체 2023년도 메이 도대체 점수가 왜 갑자기 5%나 떨어졌냐? 평균 점수가 갑자기 왜 5%나 떨어졌냐? 네,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팬데믹 때는 분명히 점수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 점수가 너무 높았다. 원래 점수가 너무 높았으니까 다시 그저 그냥 원래 돌아간 것뿐이다. 그냥 옛날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죠, 어머님들. 마음은 편하죠. 근데 마음은 진짜 편한데 우리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머님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팬데믹 때문에 점수 인플레이션이 있던 걸 간 거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탓이 있지 않을까요? 탓이라기보다는 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 엄마, 나 철수야. 엄마, 나 철수인데, 나 학교에서 맨날 수학 A, 매스 A, H는 나 맨날 7이야. 네, 그러니까 이 파이널 이그셈을 봤을 때, 당연히 7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7점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이 파이널 이그셈을 너무 대비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요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프레딕 스코어에 대한 맹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점수가 항상 다 7 나오니까 당연히 7이 나올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 파이널 이그잼 보니까 보니까 6, 5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블럼 솔빙 같은 거, 다시 말해서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것은 문제 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나가는 거 그대로만 그냥 개념만 이해했으니까 문제 풀이를 해보지 않아서 파이널 점수에서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자, 그래서 향후에 지금보다는 IB를 보는 IB 캔디데이트들은요, 아무래도 고득점 받기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2학년들, 지금 11학년들, 특히 11학년들은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막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7점 받는 친구들보다는 6점을 받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조금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 조금 더 심화돼서 보는 게 여러분 요거죠. 지금 보시면요. 이 IB 과목별로 점수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크게 색깔로 좀 나눠놨어요. 이 파란 색깔은 그룹 4 과학이고요. 이 회색깔은요. 네, 회색깔은 그룹 1과 그룹 3 문과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룹 5 매스에 대해서 그레이드 바운더리를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레이드 바운더리는 이거 이상 점수를 받아야 7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점수입니다. 실제 그레이드 바운더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2022년도, 다시 말해서 작년이죠. 작년 그레이드 바운더리. 일단은 그룹 4부터 봤을 때는요.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오. 사실 2022년도 시험이나 2023년도 시험이나 그레이드 바운더리의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똑같아요. 엄연히 말하면 크지가 않다는 표현보다 똑같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미나 피직스나 바이오, 네, 다 69점, 69점, 네, 바이오만 73점 이상 받으면 7점 받을 수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2019년도 다시 말해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죠. 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요. 네, 사실 뭐 똑같아요. 네, 케미랑 피직스랑 바이오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근데요, 문제가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케미랑 피지스랑 바이오는 왜 평균 점수가 4.1, 4.3, 4.5 이 정도밖에 안 나오냐라는 겁니다, 어머님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그룹 4는요, 사실 그레이드 바운더리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느냐,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인데, 아시죠? 네, 맞습니다. 케미랑 피지스랑 바이오 이 세 과목 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응용하는 문제, 페이퍼 2의 컨클루전 앤 이밸루에이션 문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점점 외워야 될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과목별로 봤을 때 우리 11학년들, 12학년들,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레이드 바운더리 문제가 아니라 이 그룹 4 과학 과목은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제가 계속 말씀드린 프로블럼 솔빙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콘이랑 잉글리시 BA 그리고 코리안 네, 그래서 문과 과목이죠. 그래서 언어와 그리고 언어와 지금 사회 과목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가 프리 팬데믹 때였고요. 네, 2022년도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이라도 2점이든 그러니까 2점에서 최대 4점.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그레이드 바운더리가 2에서 4% 정도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7점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거를 네, 아무래도 2023년을 밑에 봤을 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Back to the 2019이죠. 2019년이랑 빗대어 봤을 때 특히 요게 눈에 띕니다. English A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English A를 하고 있는데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분명히 2019년에는 지금 7점을 받으면 83점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잉글리시 A가 이번에는 78점만 봐도 7이었습니다.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잉글리시 A도 그레이드 바운더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공계를 희망하고 그룹 1이나 그룹 2는 사실 스탠다드 레벨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믿었던 도끼인데 어떻게 믿었던 점수인데 당연히 7이 나올 거라고 나는 코리안 A랑 잉글리시 B를 골랐는데 이 코리안 A랑 잉글리시 B 점수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잉글리시와 코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리 좀 더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수학입니다. 매스 AH. 네, 분명히 2019년에는 매스 AH에 78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 코로나 시기 때는 65점만 받아도 7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좀 약간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 어머님들. 무슨 말이냐면 페이퍼 1, 2, 3 해가지고 66점이 나와도 7이고요. 99%가 나와도 7이에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원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도 5% 올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65% 이상이면 7이었는데 이젠 70% 이상 받아야 7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2019년이나 대비해 보면요. 2019년이나 대비해 봤을 때는 78% 이상이 7이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죠. 네, 수학 과목이 아마 변동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공계를 가기 위해서 수학은 무조건 7이 나와야 된다 보아야 되는데 이 매스가 78까지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스는 분명히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네, 아무래도 70이나 78 사이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룹 1과 5 전 과목이 전년 대비 점수가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도는요. 근데 이 2019년 대비 전 과목 그랜드 바운더리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잉글리시 B 같은 거 제외하고는요. 그러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유추가 된다? 예측이 가능하죠. 2024년 우리 자녀분들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때부터는요. 그래도 바운더리가 전 과목이 조금이라도 소폭이라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 1%를 위해 가지고 미리 조금 더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2024, 25, 24년도 시험 보는 학생, 25년 파이널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점검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공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네, 이제 프레딕 점수의 신빙성은 매우 약화됐습니다. 올해 결과로 봤을 때 기존 프레딕 점수보다 평균적으로 3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45점 만점의 프레딕을 받았다면 42, 43, 혹은 41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3점이고 진짜로 정말로 최대 7점 정도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모 학교에서는 이 친구 프레딕이 42였는데 35점으로 액추얼 점수, 진짜 실제 점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프레딕 점수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학교의 프레딕 점수의 신빙성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 점수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과목별 문제 난이도가 상승됐습니다. 자, 그게 크게 문제 난이도가 상승된 거는 그룹 4, 과학, 그룹 5, 수학, 그리고 그룹 3의 이코노믹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룹 4, 그러니까 화학, 생물,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1은 객관식이에요. 네, 어머님들
어차피 그 뭐지 그룹 4의 페이퍼 1은 객관식입니다. 근데 이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2는 주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페이퍼 2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티클을 읽고요. 이 아티클에 대해서 conclusion and evaluation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응용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페이퍼. 근데 지금 저희 과학 과목은 공통적으로 이 conclusion evaluation 문제가 더 강화됐다. 다시 말해서 IB는 더 응용하고 창의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 점수 받기가 어려워졌다,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룹 5 수학은요. 수학이 진짜 문제 지문이 길어졌어요. 예전보다 진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문이 길어지면 그만큼 생각해야 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거를 읽고 이거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적용하는데 이게 어떠한 인폼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서 문제 난이도가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제 난이도가 더욱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가르치는 이코노믹스인데요. 전 이코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경제인데요. 이 경제가 2022년부터 시러버스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부터 시러버스가 바뀌었는데 이 시러버스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경제도 페이퍼 1보다는 페이퍼 2의 문제 양이 원래는 4문제 나왔던 게 8문제, 100%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2배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양이 증가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적용하는 응용력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점수 받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점 우리 학생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이거 진짜 근데 조금 심각해요. 조금 심각해요. 저는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이거 실제 결과 나왔을 때. 일단 IA입니다. 그래서 IA 점수가 아니 학교에서 준 거랑 실제로 받은 점수랑 좀 IA 점수가 좀 다른 친구들이 좀 많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나왔으면 좋은데 잘 나온 게 아니라 아이 점수가 완전 많이 떨어진다. 대폭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IB가 모더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 모더레이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A는 인터널 어세스먼트니까 사실은 내부 평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는 점수, 그러니까 뭐 수행 평가, 이런 개념이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IBO에서 이 선생님들이 정말 이 선생님 정확히 체크했나 안 했나 체크하기 위해서 모더레이션이라고 해서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 3명의 학생들의 IA를 픽해요. 뽑아요. 예.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뭐야? 선생님 7 줬는데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건 6인데? 그러면서 6점을 때리는 거예요. IB 직접적으로. 네, 이걸 저희가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경제 IA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부에서는 저희가 경제 IA는 3개거든요. 3개인데 그러니까 3개 합쳐가지고 45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45점 만점이 38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준 점수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38점 나오면 굿, 베리 굿. 예, 그럼 7점이에요. 그냥 7점만 끝나면 되는데. 근데 IB에서 나왔을 때는 모더레이션. IB 쳤나요? 아니야. 38 아니야. 29. 예, 그래서 29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 나왔죠. 네,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IA라는 것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E랑 TOK도 이제 A, B가 받아야 지금 3점이거든요. 네, 근데 E랑 TOK도 3점 받는 학생들이 매우 줄어들었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인데 이제 아이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적 아이비를 위해서 학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IA, 아까 말씀드렸죠. IA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IA를 약간 초치기, 그러니까 빠르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IA도 이제는 조금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오르게니즘과 어떤 스트럭처를 잡는 방법부터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오르게니제이션 스트럭처를 바탕으로 데이터 컬렉션과 자료를 일단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그런 거를 잘 안 하죠. 네. 할 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네, 그래서 말이죠. 네, 만약 12학년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IA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네, 학생들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12학년 학생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책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제, 디맨드와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 다 내용 아니까, 나 안 해도 돼. 취준 그냥 나올 거야. 알고 있잖아. No, 그거 아니죠. 네, 기본 개념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문제를 잘 쓴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12학년생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능력이 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직접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개념만 알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속단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2학 학생들은 문제풀이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 중부터 일단은 페이퍼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시다시피 3년 특례나 아니면 12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파이널 점수 중요하지만 GPA, 내신 점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를 꼭 7점을 받아야 된다. 이 과목에 꼭 7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씩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학년 학생들입니다. 지금 우리 11학년 학생들 아주 편안한 시기예요. 아주. 네, 지금은 아주 평안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되게 쉬운 거 배워요. 수학도 펑션 배우고 있고요. 네, 과학 같은 경우에도 바이올로지는 아마 지금쯤 셀 배우고 있겠네요. 지금은 아주 편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안주하는 태도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 대부분 다,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오늘 한 2시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죠. 왜? 네, 이러면 이 정도 했는데도 프레기 점수 나왔는데 엄마 나 펑션 시험 봤는데 나 수학 시험 봤는데 펑션 얘기 안 하는구나. 수학 시험 봤는데 나 7 나왔어. 예, 펑션이니까요. 네, 쿼드레틱이랑 네, 리니어 펑션 저도 지금 봐도 7 나옵니다. 네, 여기서 안주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벼락치기도 많이 하고 시험 볼 때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비 이수자입니다. 저는 아이비 시험을 봤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비 이수자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벼락치기가 아니라 정말 좋은 대학교, 정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최고의 최상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라면 꾸준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개념을 몰라 점수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가지고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깎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11학 학생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루틴을 못 만드는 학생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IBP 프로그램, 저희 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주 1회씩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11학년 학생들은 다른 12학년 학생들과 다르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사이언스 그룹 4입니다. 그룹 4의 슬라부스가 올해 11학년, 그러니까 올해 아이비 들어간 학생부터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1학년 학생과 12학년 학생이 배우는 과학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페이퍼 3가 없어집니다. 일단 페이퍼 3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룹 4에서 페이퍼 3가 없어지게 되고요. 페이퍼 1은 원래 객관식이었는데 이 객관식이 두 개로 나눠요. 그 A랑 B로요, 파트가. 파트 A는 그대로 객관식인데 파트 B가 주관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퍼 2는요. 데이터 애널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보고 그 실험된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쓰는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물론 IB 6과목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특히 11학년한테 중요한 거는요. 아무래도요. 네, 지금 바뀌어진 이 사이언스, 화학, 생물, 물리를 이 변화된 걸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이 변화에 대해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진학 성패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이언스 시험 형태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실험은 이 시험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페이퍼 2에 항목이 추가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데이터 애널리시스인데 unlearned 컨셉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 중에서 배우지 않은 컨셉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 배우지 않았던 것도 페이퍼 2에 나온다는 겁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페이퍼 3가 없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쉬워졌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페이퍼 2가 더 강화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안 배웠던 것도 시험 문제 나온대요, 어머님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학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러스 저희 흔히 말하는 IA 있죠? 이 IA도 분량이 2천자에서 3천자로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 아이고, 이제 IS인데도 고생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마지막인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대를 지망하게 됨에 따라서 피직스와 케미스트리가 있는데 이 피직스와 케미스트리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피직스는 기본적으로 뉴클리어, 네, 그리고 연력학, 에너지, 웨이브 등의 필수적인 단원을 일단 공통적으로 이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게 좀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피직스랑 케미스트리는. 네, 그리고 어쨌든 문제 푸는 방법은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응용한 걸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뭐 C 플러스 O2는 CO2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응용을 해주는 게 응용하는 게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유사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직스랑 케미스트리는 둘 다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개념을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범용성이 있다라는 거, 지금 배우던 대학교한테 편하다라는 건데 사실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그래.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도대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예,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왼쪽 게 피직스고요. 오른쪽 게 케미스트리인데, 네, 사실 어렵죠. 예, 보기엔 되게 어렵죠. 근데 일단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피직스는 좀 길어요. 피직스는 좀 지문이 길고, 이렇게 도형 같은 게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온도랑 면접을 구하는 건데, 근데 이 피식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식으로 NRT over 뭐 L, NRT over LA 이런 식을 고른다라는 거. 피식스 같은 경우에 캠이랑 케미스트리랑 다르게 수식,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피랑 온도 구하는 건데, 근데 케미스트리는 상대적으로 일단 지문이 짧죠. 네, 상대적으로 문제는 짧고요. 그리고 문제는 나올 때 실제로 숫자, 다시 상수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피직스랑 케미스트리는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근데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다라는 거. 네, 그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한 가지만 제 사견을 좀 붙이도록 할게요. 제가 한 가지 사견을 붙이고 싶은 거는 확실히 저는 아이비를 2005년도에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본 아이비 본 2005년도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객관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게 좀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3년도가 됐을 때는 확실히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보다 확실히 문제의 난이도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벼락치기라거나 한순간에 이제 점수를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좋은 대학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8점에서 42점 정도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38점이 나왔을 때 어딜 가느냐와 42점이 나왔을 때 어딜 가느냐는 분명히 다른 대학교 이름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루틴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IBP, 저희 세안 IB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IB 빌더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전 녹화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선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 1회 실시간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혼자 푸는 게 아니라 같이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배운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실제로 푸는 매번 숙제는 나올 겁니다. 수업할 때는 매번 나온 숙제를 바탕으로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거. 이걸 바탕으로 완벽한 7점을 만들 수 있는 길라잡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생들, 자, 학년마다 다 수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루틴을 만들거나 꼭 7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이 IB 빌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강은 9월 30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프리-IB는 9월 26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네, 다다음 주 수강 신청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적으로도 시간표가 있고요. 시간표는 조금 더 추후 공지될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설명에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저와 1대1 상담 희망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안 아이비 카카오톡으로 네, 연락을 주셔서 네, 스케줄을 잡아서 네, 줌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적으로 1대1 수업이 가능한 PM7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TOK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브라이언 이 선생님과 수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개 특강, 네, 그리고 내일 모레와 3일 뒤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2부 저희 성공적인 그 대학 진학을 위해 저희 양두혁 부장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양두혁 부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